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징용 사실 중간에 제가 스스로 말을 좀 끊겠습니다. 우리가 관리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시민단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말도 좀 다른 말이 있으면 대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단체가 하는 일이 시민정신으로부터 크게 떨어져 버린, 왜곡되어 버린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파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치우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정부 조직이 아니라는 뜻에서 그냥 시민단체 하는데 이건 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러면 시민단체 그러면 뭔가 영리를 취하지 않고 오로지 그 시민정신에 입각해서 비영리적 그 순수한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조직인 것으로 일단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 제가 보도를 하면서도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에 20%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깡 뜯는다고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수수료? 뭐라고 이거 정확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와리깡이라고 하나요? 아니, 뜯을 때가 따로 있지. 뜯을 때가 따로 있지. 일제 강제징용을 당해서 피해를 입으신 그분들 지금 90 다 넘으신, 돌아가신 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분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에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몇억 원의 돈이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거기서 돈을 뜯어요. 내라. 그걸 11년 전에 그런 약정서를 갖다 놓고 그때도 역시 80대 노인들이셨을 텐데 여기다 도장 찍어라. 손도장, 지장 찍고 뭐 집에 도장 와서 찍고 이제 그런 약정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1년 전이니까 2012년 10월 23일 강제징용 피해자 5명, 미쯔비시 중공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피해자분들 5분, 거기하고 약정서를 맺은 단체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여기도 또 시민자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아무튼 본인들이 이제 단체 명칭을 그렇게 썼다 하니, 그런데 여기는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 그 유한부 할머니 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모임인데 이제 여기서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하고도 또 연결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약정서 본문 문장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여기 밑줄 그어 주십시오.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여기 피고라는 것은 미쯔비시 중공업을 뜻합니다. 재판을 걸었거든요.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 사업, 관련 공익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에 교부한다. 도장꽝. 글쎄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후안무치, 뻔뻔. 일반적인 소송,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가 그 사건을 수임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서 배상액의 얼마를 변호사에게 준다, 뭐 이런 식의 약정을 맺는 경우는 봤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적인 아픔을 가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법률적 지식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노년층이 되어버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겠다고 선의로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그 와중에 막 정신없이 일이 돌아가고, 이쪽에서 소송 걸고 저쪽에서 소송 걸고, 일본에서 진행된 건 또 그쪽에서 기각이 당하고 우리 쪽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런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약정서 뜩 들고 와서 도장 찍으세요. 거기서 딱딱딱 도장을 받은 겁니다. 이거 원천무효 안 됩니까? 이런 약정서. 네? 원천무효 안 됩니까?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쪽에 법률적 지식이 깊으신 그런 전문가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의견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약정서, 이게 효력을 지금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그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 중에서 이미 그 2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 혹시 2천만 원 벌써 뜯긴 거 아닙니까? 특히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라는 대목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어떻게 돈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미쓰비시가 배상금으로 낼지, 일본 정부에서 뭐 그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돈이 올지, 한국 정부가 대납을 해줄지, 아니면 어떤 뭐 제3자,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돈을 그분들께 이제 배상을 해드리고 있는 그 돈이 제3자 변제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하든지, 그때는 잘 몰랐다는 건 아닙니까? 11년 전에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라는 이 단체에서 무조건 20%를 뜯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명칭 불문하고. 아니, 약정서에 이런 말 들어가도 됩니까? 뭐뭐뭐 불문하고? 이거 노예계약 아닙니까? 이런 계약.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그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당신 손으로 돈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20% 내놔, 이런 계약인 거거든요. 듣다 보다 정말 살다 뭐뭐에 불문하고 불문곡직 내놔라, 이런 민간 약정은 처음 봅니다. 큰 전쟁을 치러서 승전국 패전국 사이에도 아마 이런 그 종전 뭐 약정 같은 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수임인이 있고 유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임장 쓴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직접 어디 갈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지만, 내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내가 건강이 안 좋다든지, 그때 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도 외국에 나가 있게 됐을 경우에 저를 대신해서 어떤 법률적인 행동을 하게 됐을 경우, 저는 위임을 해주는 거고 그쪽 사람은 수임을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을 이 시민단체라는 이곳에서 이제 여기 도입을 한 겁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노인분들을 모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또 법률적인 구조를 거기다가 딱 갖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놨느냐, 그 약정서에 강제징용 피해자는 위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 단체에다가 이렇게 넘겨줬으니까 위임. 그러면은 이 단체에 있는 변호사가 있더군요. 이상갑. 이런 분들은 수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단체, 강제징용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다. 그러면 제가 수임자. 그다음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피해자분들은 유임자라고 돼 있는데, 좋아,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돼 있는데 돈이 나오는 순간 제가 수임자로서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얼른 유임자를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임자가 돈을 받는 순간 그 20% 떼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유임자한테까지 돈이 갔다가 유임자의 명의로 20%를 떼내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든지, 또는 유임자가 여기에 이게 법률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데 시비를 붙을까 봐 그걸 미연에 방지코자 수임자 차원에서, 변호사 차원에서 그냥 무조건 떼고 준다. 제3자 변제가 됐든 뭐 일본 기업에서 왔든 일본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왔든 어떻게 됐든 돈이 나오면 이 돈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그 노인분께 갖다 드리기 전에 변호사가 그냥 임의적으로 20% 떼내게 돼 있, 이 약정서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 동의한다고 이렇게 다 도장 찍어 있답니다. 그 이상갑 변호사가 이제 그 단체가요, 이제 그때 그거를 대리했던 대리인이, 법률 대리인이 이제 이상갑 변호사인데 그 수임인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민변 출신입니다. 이상갑 변호사. 그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인권국장, 추미애 법무장관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인권국장도 했고 법무실장도 했고, 지금은 이제 물러났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 때 승승장구했던 전남 신안이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좀 명칭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하자면은 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한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강제징용 쪽으로 넓어지니까 이름을 일제 강제 동원 시민 모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시민 모임. 여기 왜 또 시민은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여기 이사장이 이국언이라는 분인데요. 오마이뉴스 광주 전남 주재 기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그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홈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이건 또 광주에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우리가 이 그냥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 또는 국민적 어떤 양심, 진정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장이라고 한다면 돈이 2억 원이 가령 강제징용 피해자 분께 2억 원이 나오면 진정한 그분들을 돕는 후원단체라면 다른 데서 민간 기부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오히려 플러스 알파를 해서 드려야죠. 이왕 드리는 김에 2억 원이 나왔으면 플러스 20%에서 거기 2천만 원을 얹어서 2억 몇천만 원 이렇게. 그래야 진정한 후원단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떼워줘요? 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